우리가 이 시간 기쁨으로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합시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다시 한번 더 찬양합시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세우소서. 주 영광 세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다시 한 번 더.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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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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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가 여러분께 전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 이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여러분들께 전할 것은 오직 예수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 오직 예수 이름 하나만을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전 체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특강 예배를 위해서 심대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세대학 선지동산에 불러주셔서 거룩한 채플 시간을 통해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세의 모든 가족들이 새로운 11월 달을 맞이하여서 남은 시간들을 더욱 충실하게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세대학교 학우들 머리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심을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에도 축복하시사 그 말씀이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특강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사님은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를 받으시고 동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고 제33대, 34대 서울특별시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저서로는 왜 지금 국민을 위한 개헌인가, 왜 지금 공정과 상생인가 최신 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강 강사님 오세훈 전 서울시장님 나오셔서 4차원 산업혁명과 미래 인간상이란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오실 때 우리 다 같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나오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유, 여기 있으니까 왠지 불편하네요. 좀 내려갈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따뜻하게들 입고 오셨어요? 그래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서 오늘 준비된 내용은 많고 해서 바로 준비된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 사실 요즘에 아마 미래를 준비하면서 조금 좀 갑갑한 마음도 드실 것 같습니다.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대학 학창 시절인데 미래에 대한 준비는 잘 되고 계시나요? 답답하고 갑갑한 때도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준비한 자료는 요즘에 이제 알파고 인공지능 바둑 대국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마치 유행병처럼 많이 회자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한참 사회생활을 할 때쯤 되면 아마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에 대비해서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것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지금부터 마음 먹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영어를 좀 써서 미안한데요. 하이 테크놀로지, 하이 터치, 하이 밸류 이렇게 써놨는데, 최첨단 과학기술의 시대가 오는데 이것이 우리들의 심성과 만나서 과연 어떻게 하면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2030년까지는 몇 년 안 남았어요. 10년 남짓이면 일자리가 몇 개 사라진다고 그래요? 20억 개가 사라진다. 아주 유명한 미래학자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지금 몇 명이죠?
한 60억 좀 넘나요? 그 중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 빼고 학생들 빼면 인원수가 대충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일자리가 한 20억 개가 사라지면 도대체 우리는 앞으로 뭘 먹고 살죠? 그런 생각이 들죠. 또 어떤 미래학자는 500개 기업 중에 전 세계 500대 기업 중에 절반 정도가 곧 사라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존 챔버스 같은 사람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년 안에 40%가 사라진다. 20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한 5, 6년 남았네, 4, 5년 남았네요. 기업의 75%가 디지털화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총장님 만나 뵙고 말씀 들어보니까 IT학과 학생들도 있다 그러는데, IT학과 학생들은 전 세계 기업이 IT화, 디지털화 된다 하는 관점에서는 준비하는 게 아마 굉장히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되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올 초에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주요 15개국의 전 세계 일자리 창출을 한 3분의 2 정도 하는 나라에서 2020년까지 일자리가 700만 개가 사라진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200만 개다. 그래서 순감소분이 한 500만 개가 사라질 거다. 이런 예측을 하는데,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대학 졸업하고 과연 일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그럼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이라고 제목을 정해도 되겠네요. 과연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적응이 될까? 이미 현실이 된 미래라고 써놨는데요. 여러분 혹시 자라라고 하는 브랜드 옷을 입나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학생도 있고, 고개 숙이고 있다가 자라 얘기하니까 고개를 탁 드는 학생들도 있네요. 자라가 중저가 브랜드라고 하죠. 자라 회사의 회장이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가 됐대요, 최근에. 그러니까 옷 팔아가지고 전 세계 제일 부자가 된 거죠. 아, 이거 뭐 전자제품이나 IT 제품을 파는 게 아닌데 어떻게 자라가 전 세계 1등 기업이 됐을까? 돈을 제일 잘 버는 기업이 됐을까? 패션 회사인데, 분명히 패션 회사인데 패션에서 잘해갖고 돈을 번 게 아니라 IT를 잘해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은 뭐냐면, 이 중에서 사업하려는 학생들 눈여겨 잘 귀를 열고 잘 들어보세요. 기존의 패션 회사들은 복불복입니다. 예측을 해서 미리 상품을 내놓고 그 계절에 많이 팔리면 돈 버는 거고 안 팔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절이 되면 어때요? 여름 옷을 여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벌써 30% 세일하죠. 그리고 50%, 80% 나중에는 땡철이라 그래요. 무게로 재가지고 그냥 파는 거죠. 그러니까 옷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버리는 게 많으니까, 로스가 많으니까. 근데 자라나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사 입는 일본의 유니클로, H&M, 미국의 갭, 이런 의류회사들은 경영 전략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아이템을 먼저 생산을 조금씩만 해놓고 팔리는 걸 가만히 봐요. 그래서 그 계절에 돌입을 했는데 팔리기 시작하는 아이템들은 즉시 본사에 연락이 가서 물건이 만들어지고 현장에 도착하는데 열흘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미리 운에 걸고 많이 생산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팔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빨리 만들어서 현장에 배치하면 되는데, 그 빨리 하는 데에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전 세계의 통계를 동시에 집계를 해서 어느 동네에서, 어느 나라에서, 어느 도시에서 이게 많이 팔린다 그러면 그 나라, 그 도시에는 그 물건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IT 전략을 써서 의류회사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이 패러다임에 패션 회사의 경영 전략의 변화에는 최첨단 과학기술이 들어가 있었다. 아마 현명한 여러분들은 이미 미래에 돈을 벌려면, 기업이 잘 되려면, 많이 팔려면 어떤 전략을 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관심
비교적 많은 자동차를 예로 들면 과거에는 자동차 회사 따로 있고 IT 회사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기 자동차,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 많이 듣죠. 이런 시대가 되면 과연 과거에 우리나라로 치면 현대 기아차가 경쟁해서 이길까요? 아니면 테슬라나 구글이 만드는 자동차가 경쟁해서 유리할까요? 아마 가늠이 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저보다도 학생 여러분들이 더 감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만 얘기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죠? 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발전 속도가 기업은 100마일로 달린다면 가정이나 가족은 60마일, 정부나 공공부문은 25마일, 학교는 10마일, 법은 1마일로 쫓아간다. 과학기술은 이미 최첨단 과학기술은 우리 현실 속에 들어와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발전이 돼 있는데 뭐 사물 인터넷이니 빅데이터니 머신러닝,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보다 더 똑똑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세돌 구단이 바둑에서 졌죠, 알파고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정은 비교적 빨리 쫓아가요. 이미 핵가족화돼서 바뀌었는데 벌써 1인 가족 숫자가 많아져서 요즘에 아파트를 지어도 1인용 아파트를 많이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쫓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는 관료주의 때문에 이렇게 처지는 거고 또 학교는 더 늦게 쫓아간다. 가르칠 사람이 없다. 새로운 변화를. 그리고 법은 더 늦다. 그래서 여기서 틈새가 벌어져요. 이런 현상을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미래를 예측하고 어느 기업에 들어갈 건가, 어떤 직장을 가질 건가 하는데 굉장히 큰 참조가 될 겁니다. 적기조례 얘기가 있는데요. 뭐 시간 관계상 그걸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사물 인터넷이나 빅데이터, 머신러닝 같은 것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첨단 과학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이야기들인데 이런 것들을 전부 발전 단계로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분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써 있는 것처럼 1차는 전기의 발명, 1차는 증기기관의 발명, 내연기관이죠. 2차는 전기가 발명되면서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산업지도가. 근데 3차는 컴퓨터, 4차는 써 있는 것처럼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또 더군다나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산업 생태계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를 오늘 다른 건 다 까먹어도 되는데 이거 하나는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지난 100년 동안 1, 2, 3차 산업혁명이 벌어질 때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엄청난 변화지만 굉장히 미미한 건데 이 4차, 앞으로 한 15년 동안 벌어질 4차 산업혁명에 영향을 받는 우리의 인간 생활들은 속도와 질과 양의 차원에서 엄청나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다. 여러분이 지금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를 게을리하면 나중에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파괴적 혁신이, 파괴적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뭐 제가 과학기술의 전문가도 아닌데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서론이었고요. 자, 그런 세상이 오면 과연 우리는 학창시절에 뭘 준비해야 되는가, 젊은 시절에 뭘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다는 겁니다. 3차 산업혁명까지의 시대도 양극화가 매우 심해졌죠. 뭐 상징적인 사진을 보는데 가운데 사진이 저쪽 강남의 구룡마을 쪽에서 바라본 강남의 사진입니다. 빈부격차가 엄청나죠. 경쟁을 통한 경쟁력을 만들어내서 엄청나게 질주해와서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는데 그늘진 곳이 많아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훨씬 더 그 격차가 커질 것이다.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생산성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건가? 과학기술을 쓰는 자와 쓰지 않는 자. 이렇게 과거의 양극화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양극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점점 더 부익부, 빈익빈의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상이 생겨날 거다. 이런 사회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공존과 상생의 이제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잘 살자고 하는 가치가 매우 중요해지는데, 그와 아울러서 여러분이 미래 진로를 설정할 때에는 기계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리고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이런 것들을 눈여겨본다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인사이트를 받을 수가 있다. 영감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시대에는, 산업혁명 시대에는 오히려 인간다운, 인간적인 모습, 인간이 인간인 이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마 이력서라는 걸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한 사람이다 라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데이비드 브룩스가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뭔가요? 좀 어려운 얘기들을 쭉 써놨습니다. 밑에 써 있는 거 한번 보세요. 호모 엠파티쿠스, 폴리티쿠스, 로쿠엔스, 파베르, 루덴스, 사피엔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써있기는 어렵게 써있지만 호모 사피엔스부터 볼까요? 사피엔스는 생각한다고 그러죠. 인간은 동물과 다른, 기계와 다른 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호모 루덴스는 뭐냐 하면 재미를 즐기는 인간, 항상 뭔가 즐길 거리, 위트를 좋아하고 유머를 좋아하고, 이게 동물과는 다른 점이죠. 호모 파베르, 만드는 인간, 인간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도구를 씁니다. 그게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지금까지 온 거죠. 호모 로쿠엔스, 말하는 인간, 인간만이 언어를 구사하죠. 호모 폴리티쿠스, 집단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돕고 협조하고 때로는 반목하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모습들, 여기에서 뭔가 인간적인 앞으로의 미래를 찾아낼 수 있다. 또 호모 엠파티쿠스, 공감한다. 인간만이 공감하죠. 동물들은 서로 공감을 한다고 얘기하기는 힘들 거예요. 본능적으로 서로 돕기는 하겠지만, 이런 특색으로부터 위에 보는 공감과 배려, 의미와 보람, 협업과 협력, 스토리텔링, 디자인, 재미, 조화, 영감이라고 하는 화두를 끌어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자질들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인간적으로 돌아감으로써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인데, 이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 살 길이기도 하다. 아직까지는 좀 아사무사할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인간 세상을 더욱 인간적으로 만드는 능력이다. 제가 이렇게 풀이를 해놨는데, 첫째, 호모 엠파티쿠스, 공감하는 인간. 앞으로 미래 사회에 직장을 얻기 위해서도 이 능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전 세계 모든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인간상을 길러내라, 이제 이렇게 공식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가장 필요한 능력이 문제를 푸는 능력이다.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시험 문제 푸는 능력, 그런 능력이 아니라 어떤 해결해야 될 상황이 내 앞에 떨어졌을 때 이거를 과감하게 도전해서 풀어낼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은 기계가 가지지 못한다. 인공지능도 가지지 못한다. 좀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태어나는데 미숙아로 태어나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 써 있는데 보니까 전 세계에서 매년 태어나는 2천만 명의 미숙아가 있다. 근데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못 사는 나라에서 태어나는데, 미숙아로 태어나는데 이 중에서 약 한 달 내에 400만 명이 죽습니다. 보통 미숙아로 태어나면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죠. 이걸 보면서
공감하는 사람은 해결책을 찾아낸다 이거예요. 그 과정을 한번 보죠.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내나. 이걸 이제 디자인 띵킹이라고도 하는데, 처음에 공감을 합니다. 아, 가슴이 아프다.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이 생존을 못하고 죽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감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 문제인가? 왜 미숙아로 태어나면 죽느냐를 고민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원인이 뭔가 알아내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고 시도를 하게 되고 나중에 검증을 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자, 가슴이 아파요. 미숙아로 태어난 애들이 주로 많이 죽는다. 가슴이 아파요. 자, 그때부터 고민을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결국 미숙아들은 체온을 유지하지 못해서 죽는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러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시제품을 만들고 검증을 해보니까 결국 세계적으로 성공한 아이디어가 드디어 상품으로 만들어져서, 물론 돈도 벌지만 14개의 나라에서 1년 사이에 만들어지자마자 20만 명의 신생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이 된다. 문제 해결 능력은 결국 공감으로부터 온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래서 공감의 결과다. 두 번째, 의미와 보람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것 역시 공감으로부터 옵니다. 이건 제가 아프리카에서 한 6개월 있으면서 오른쪽에 이 사진, 아이 발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가 있었던 르완다라는 나라는 아이들이 신발을 거의 신지 못하고 살아요. 돌뿌리 같은 데 걸리면 저렇게 다치죠. 뭐 때로는 파상풍 같은 데 걸려서 죽기도 하고, 조그마한 상처가 덧나서. 이걸 보면서 가슴이 아프다. 이게 이제 공감이죠, 공감. 그래서 탐스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는데, 이 사람은 이걸 사업화했어요. 어떻게? 들어봤죠, 탐스? 신발 한 켤레를 사면 한 켤레가 어디로 가요? 아프리카로 갑니다. 라고 하는 모토를 내걸고 사업을 시작해서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는데, 이게 발전적으로 가서 와비 파커라는 사람은 신발을 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아프리카에 신발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까지 만들어주자. 그래서 굉장히 성공한 자선의 모델 케이스가 됐습니다. 자, 남 돕는 방법. 공감해서 남 돕는 게 좋긴 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론을 찾아내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연간 수만 명의 흑인들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습니다. 말라리아의 매개체는 여러분 알다시피 모기죠. 그래서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모기장 보내기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성공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배가 고파요. 모기장을 나눠주면 모기를 막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시장에 내다 팔아요. 아니면 저렇게 물고기 잡는 그물로 쓰는 거예요. 자, 어떻게 돕는 게 제대로 돕는 거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르완다에 가서 6개월을 있으면서 만났던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의 얼굴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있지만, 여기에 보는 요 친구들은 다 여러분보다 어립니다. 19살, 20살 된 친구들인데, 대학 들어가자마자 아프리카로 뛰어온 친구들이에요. 뭐 한 명 한 명 얘기하면 이 친구는 대학에 들어간 친구가 아닙니다. 자동차 기술을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크게 성공한 친구인데, 오늘은 이 친구 얘기만 할게요. 아마 여러분하고 제일 나이가 비슷한 친구일 거예요. 이 친구가 5년 전에 아프리카 르완다의 무심바 마을이라는 곳에 새마을 팀의 막내로 오게 됐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와 있었는데요. 이곳에 와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논농사를 짓자 그랬습니다. 논농사를 짓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더래요. 왜?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라는, 아프리카는 주식이 카사바라고 고구마 뿌리 비슷한 겁니다. 부자들은 쌀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쌀을 팔면
논농사를 지어서 쌀을 팔면 부자가 되겠죠. 그랬더니 처음에 그 소리를 가만히 듣더니 손을 내밀더래요. Give me money. 돈이나 주고 가.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오면 늘 돈이나 먹을 걸 주고 열심히 살으라 그러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바꾼 이야기입니다. 뭐 우여곡절은 다 상상이 가실 거고요. 제가 그 고생스러운 고생담은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솔선수범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지금 현재의 무신바 마을의 모습입니다. 상점벽해죠? 늪지대가 완전히 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좀 벌게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기들끼리 회의를 한대요. 추수철 지나고 올해 논농사 지어서 얼마 벌었다, 이걸 다 쓰면 되겠냐, 내년 농사를 위해서 일부만 쓰고 일부는 저금을 해야 되겠다, 내년에 종자씨도 사고 꽃갱이도 사고 그러려면 필요하다. 아까 그 개념 없던 돈이나 주고 가라 그러던 그 사람들이 3, 4년 사이에 새마을운동의 기본 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의 가치가 마음속에 생겨났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제대로 돕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저런 인생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런 모습 한번 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사람인데 느낌이 와요? 누구죠? 네, 스티브 잡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마라. 여러분이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의 궤적을 그려서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든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협업과 협력, 성공하려면 서로 도울 줄 알면 성공의 확률이 커집니다. 당연한 얘기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제도 복잡하니까 넘어갑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 사례. 소울이라는 자동차인데 저걸 장난감으로 디자인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차도 홍보하고 차 만드는 회사에서는 서로 윈윈한 사례입니다. 자동차 매장 옆에 커피숍을 만들면 서로 윈윈이 될 것 같다. 공유경제가 여기서 탄생을 했다는 거죠. 잘 눈여겨보세요. 앞으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하고 다 직결되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이제 인간은 말을 할 줄 압니다. 인간의 특질이죠. 하나하나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를. 스토리텔링이 앞으로 중요해진다. 이거 여러분 인터넷에서 보셨어요? 어떤 맹인이, 시각장애인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동전이 모이질 않아요. 그런데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그 양반 원래 써있기로는 저는 앞이 안 보입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써놨는데 어떤 사람이 글을 하나 써주고 갔어요. 어떻게?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볼 수가 없네요 라고 써주고 갔어요. 그 다음부터 그 앞에 동전이 많이 쌓이더라는 거죠.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을 해도 스토리를 만들면 사람의 감성에 호소할 수 있어서 감동이 생겨나서 마음의 변화가 온다. 이게 스토리텔링의 힘이죠. 요즘에 세밭이라고 해서 평범한 사람들의 스토리도 여러분들이 다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는 좌뇌형 인간들이 대접을 받았어요. 잘 외우는 사람, 잘 분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유리했는데 이제는 우뇌형 인간.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전공을 보니까 여기에 한 세대에도 음악, 미술, 공연예술, 디자인 이런 거 전공하는 학생들이 있던데, 바로 그러한 자질이 미래의 사회에서는 훨씬 더 필요한 자질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극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반도체 산업과 조앤 롤링이 쓴 해리포터 시리즈의 경제력 창출을 비교를 해보면 의외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삼성전자가 10년 동안 반도체를 팔아서 벌어들인 돈보다 소설책 하나가 벌어들인 돈이 훨씬 더 컸다는 얘기죠. 과학기술이 발전을 해도 이런 먹고 살 방법이 있다는 거죠. 동영상이 구동이 안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타요버스 얘기인데요. 애니메이션이 안 되는. 자, 다음 호모 파베르 만든다고 그랬죠 아까. 유럽에 다녀온 학생 있나요 여기에? 파리에 가서 에펠탑 보신 분 있어요? 에펠탑 없는 파리는 생각할 수 없죠. 이제 파리는 에펠탑, 에펠탑은 파리 이렇게 서로 연상이 되는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걸 만들 때 굉장히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욕도 많이 먹고. 제일 반대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모파상이라고 하는 작가. 그렇게 지겹게 반대를 하더니 에펠탑이 만들어진 다음에 제일 열심히 에펠탑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더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그렇게 반대를 하더니 여기는 왜 이렇게 자주 오시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너스레를 떨었대요. 에펠탑이 안 보이는 데는 여기밖에 없다. 그 얘기를 했다. 무슨 얘기냐. 뭔가 구조물을 만드는데 거기에 스토리텔링이 들어가면 이것이 남다른 가치가 생기게 됩니다. 서울에는 이런 이상하게 생긴 건축물이 생겨났습니다. 얼마 전에. 아마 가보신 학생들도 있을 텐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고 하는 건축물인데요. 이 건축물이 아주 국제적으로 유명해졌죠. 뭐 지금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은 꼭 한 번씩 가보는 그런 공간이 됐습니다. 이 공간도 만들어질 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시장 시절에 만들었거든요. 여기에도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에펠탑만큼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비판도 많았고 돈 낭비한다고 그랬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먹여 살린다. 서울의 관광산업을 먹여 살린다. 수많은 사람들이 온다. 실제로 가면 관광객으로 미어 터집니다. 이게 그 자체로서 희한하게 생긴 그 모양으로도 유명하지만 이것 자체가 가지는 스토리텔링이 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래형 건축물과 과거의 성곽이 한 공간에 어우러져 있고 동양 건축물과 서양 건축물이 한 공간에 어우러져 있고 그리고 문화재와 최첨단 공법이 함께 만났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걸 가만히 뜯어보면요. 패널이 45,000장 정도가 붙어 있는데 단 한 장도 똑같은 모양이 없어요. 전 세계 건축물 중에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유선형의 그러니까 똑같은 면적인데 다 각도가 조금씩 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건축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걸 보러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둥도 없고 모난 데가 없어요. 한 군데도. 전부 다 둥글둥글하게 유선형으로 생겼어요. 처음에 이걸 만들려고 하니까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못 찾고 삼성이 새로운 특허를 컴퓨터하고 연결시켜서 판넬을 찍어내는 새로운 공법을 만들어내서 특허를 내고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반대가 있었고 그걸 극복해서 성공을 시켰고 결국 근처의 상권을 완전히 바꿔놓을 정도로 지금 그 근처가 완전히 패션 타운화되어 있죠. 그리고 밤낮 없이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이런 스토리텔링까지 있으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한번 와봄직한 그런 공간이 됐다는 거죠. 아마 뭐 학생들이니까 가본 학생들은 없겠지만 저기 스페인 빌바오에 가면 구겐하임 뮤지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슷하게 만들어졌죠. 근데 언뜻 봐도 양철 쪼가리 두드려서 만든 느낌이 나죠. 이걸 만든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프랭크 게리라는 세계적인 건축가인데 이 사람이 DDP가 완공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기술팀을 내가 구겐하임 뮤지엄 만들 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재미. 여러분 인터넷에서 많이 봤던
그림입니다. 사람들한테 아무리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오히려 심장에 좋다, 건강에 좋다고 얘기해도 잘 안 하지만 저렇게 피아노 건반처럼 만들어 놓고 소리가 나게 해놓으니까 옆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도 계단을 오르내린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재미, 게임, 위트, 유머를 추구하는 게 인간의 특질이라는 거죠. 이걸 잘 살펴서 내 것으로 하면 앞으로 또 먹고 살 일이 생긴다. 왼쪽에 있는 건 뭐예요? 구멍에다가 이렇게 쓰레기를, 폐기물을 집어넣는 게임처럼 해놓으니까 주변에 담배꽁초가 있던 게 싹 사라져버렸다. 인간은 늘 저렇게 재미를 추구한다는 거죠. 저거를 어떻게 내 직업과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연결을 시킬까 고민을 하게 되면 먹고 살 길이 생긴다. 재미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행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유, 이것도 동영상이 구현이 안 되네. 재미있는 동영상이 몇 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 까먹게 나오네. 그냥 가주세요. 원래 있는 대로 돌아가죠. 예. 이게 동영상이 지금 구동이 안 돼서 까맣게 나오네. 이것도 지금 동영상인데 이것도 구동이 안 되네요. 참고로 보십시오. 그냥 공사장 칸막이 치는 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제 조화와 영감입니다. 퀴즈 한번 내볼까요? 나이키의 최대 경쟁사는 어딜까요? 아디다스? 게임 회사죠. 게임에 열중하면 몸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운동화 살 일도 없는 거예요. 김영사의 출판사의 최대의 적은 스마트폰이죠. 요즘에 이북 많이 읽잖아요. 게임에 열중하면 책 보겠어요, 그죠? 이런 생각은 기계는 못한다. 동물은 물론이고. 이게 생각하는 사람의 특질이라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천재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걸, 디바이스를 개발을 했는데 이 사람 새로 발명한 건 없어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녹음기, 알람시계, 계산기 이런 것들을 기능을 전부 한 디바이스 안에 첨단 과학기술과 디자인의 힘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거밖에 한 게 없는데 세계적인 부자가 됐죠. 영웅이 됐죠. 이게 진화해서 이제 이 단계까지 왔는데 무슨 얘기냐? 이제 앞으로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진다. 제가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 세대 학과 분포를 보니까 IT 학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컴퓨터 프로그래밍 배우나요? 코딩 배워요? 코딩? 한국에서 여태까지 그런 인재들을 키워내는 데서 좀 게을리했는데 과거에는 하드웨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돈을 벌기 시작해요. 이것도 눈여겨보세요. 앞으로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직장이 될 수 있는가, 발전하는, 성장하는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한번 눈여겨보시면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여러분들한테 줄 겁니다. 124년 된 GE가 과거에는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회사였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우리는 124년 된 스타트업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어디에 우리들의 살 길이 있는지, 우리가 무엇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나타내 주는 거죠. 자, 오늘 강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도국으로서의 위상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하면 일자리 창출에도 성공하고 선진국 반열에 계속 진입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후발국으로 머무르면 정말 끔찍한 지금의 이 청년 실업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정말 힘든 경제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바로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들이 그리고 정부가 기업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성공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주도국의 반열에 올라서야 살 길이 열린다는 거죠.
자, 쉽게 예를 들면 지금 세계 지도를 보고 계시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어디 있어요? 찾았어요? 콩알만 하죠? 조그마죠, 그죠? 옆에 중국 넓이하고 비교해 보세요. 일본 넓이하고 비교해 보세요. 자연적인, 현실적인 면적은 그렇지만 과학기술의 발전 정도로 보면 지도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오른쪽에 한국이 중국하고 일본하고 거의 대등한 크기입니다. 과학기술의 지도를 이 정도로만 만들 수 있으면 미래는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 한 10년 전에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가 대한민국의 2050년의 미래를 그리는데 세계 제2위의 부국이 될 수 있다. 그 같은 얘기죠. 이런 예측을 했는데 이게 과연 허황된 얘기냐? 우리가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또 아시아개발은행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30년이 되면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2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세계적인 평가기관들이, 분석가들이 왜 저런 예측을 했느냐, 저 당시에. 전제가 있는 거죠. 어떤 전제가 충족이 됐을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의 주도국이 될 수 있고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나라가 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래 인재상에 충실한 그런 노력을 젊은 시절부터 학창 시절부터 열심히 해준다면 이라는 조건이 앞에 붙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저런 반열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 라고 하는 희망을 우리가 아닌 외국의 미래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저런 분석을 했었다. 과연 우리가 그러한 준비에 충실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건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문제죠. 자,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하이 테크놀로지와 하이 터치가 만나면 엄청난 가치가 생긴다. 여러분, 부는 기술이 창조합니다. 기술이 만들어냅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에는 기술이 좋은 민족이 기술이 빈약한 민족을 지배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대포를 쏘는데 100m 날아가는 대포를 가진 나라와 500m 날아가는 대포를 가진 나라가 싸우면 어디가 이길까요? 500m 날아가는 나라가 이기죠. 그죠? 당연히 그렇겠죠. 기술이 지배할 수 있는, 그래서 돈도 벌 수 있는, 뭐 옛날엔 전쟁에서 이기면 다 뺏어갔으니까. 거기에 더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질들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공감과 배려의 능력, 그죠? 또 그 다음이 뭐였어요? 협업하는 능력, 그죠? 또 뭐 있었어요? 말하는 능력, 스토리텔링 하는 능력, 그 다음에 뭔가를 만드는 능력, 디자인하는 능력이죠. 호모 파베르. 그 다음에 남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능력, 호모 루덴스죠. 재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에 맞출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능력, 인사이트. 이것들을 젊은 시절부터 전공과 무관하게 공대 학생이라면 오히려 더 이러한 특질들, 운해적 특질들을 개발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아마 미래에 대한 충실한 준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삭막해져가는, 훨씬 더 삭막해질 수 있는 경쟁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더 벌어져서 더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훨씬 더 휴머니스틱한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 그 자체가 생존술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인간적인 그런 사회를 미연에 방지하고 좀 더 우리가 따뜻하게 함께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인간적인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스러운 한세대학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추워지면서 다소 이른 듯한 겨울을 맞이하는 IBC 뉴스의 김종건입니다. hen예진입니다. 오늘은 10월에 있었던 교내의 다양한 행사들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비트 고급과정 수료식이 10월 28일 대학원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세비트교육센터는 한세대학교와 비트컴퓨터와의 선합협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도의 실무 능력과 응용력을 갖춘 IT 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비트교육은 단기 2개월, 고급 4개월의 과정으로 현재 1년에 2번 개설되며 이번으로 26기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날 비트고급과정 수료식에는 김성애 총장과 비트컴퓨터 조현정 회장이 참석하여 수고한 학우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교육을 마친 학우들은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IT 분야를 이끌어가는 멋진 한세인이 되길 바랍니다. 한세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격증 취득 인터넷 무료 수강이 개설되었습니다. 한세대학교와 한국사이버진흥원의 교육기관이 제휴를 맺어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재학생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무료 수강을 위해서 회원가입 시 쿠폰코드 입력란에 한세하늘을 입력하고 수강 희망 과정은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가능 강좌에는 사회교육, 자기개발, 심리상담 등이 있어 폭넓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교육은 총 4주 동안 진행되며 교육을 마친 학우들은 자격증 시험을 무료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강의들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니 한세대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5일에 개최된 제1회 도전 골든벨 행사를 리포터 송예나가 전해드립니다. 도전 골든벨은 동아리 연합회의 주최로 본관 체육관에서 진행되어 16개의 동아리가 참가하였습니다. 참가한 학우들은 출제된 문제를 맞히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신이 속한 동아리의 우승을 위해 열띤 응원을 보냈습니다. 도중 탈락한 학우들은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날 골든벨은 동아리 비랩의 전진호 학우가 올려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네, 가벼운 마음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1등이라는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또 동아리 연합회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 비랩 그리고 메이저 가족분들 사랑합니다. 네, 저희 동아리 연합회가 처음으로 준비한 도전 골든벨 행사에 많은 참여를 해주신 동아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진행이 미흡하였는데도 이제 많은 동아리 분들이 끝까지 남아주셔서 격려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할 테니까 끝까지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사가 처음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우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에 힘입어 앞으로도 동아리 연합회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교내에 있었던 새로운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벌써 학기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남은 학기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IBC 뉴스는 다음에 더 자세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좀 하죠? 이거 읽어봐요. 수준? 잘하네. 제2회 학생 참여회의. 궁금하면 와. (11월 1일) 채플 광고입니다. 인재취업센터 광고입니다. 공무원 및 국가공인 자격증 무료 온라인 강좌에 대한 안내입니다. 수강기간은 10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1년간이며 문의는 인재취업센터에 해주세요. 2016 한세대학교 모의 입사 경진대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원 대상은 재학생 3, 4학년이며 문의는 인재취업센터에 해주세요. 상담센터 광고입니다. 인형치료, 집단상담 참가자 모집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정은 10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6회 진행합니다. 일시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학생상담센터입니다. 교목실 광고입니다. 교내에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 허가받지 않는 유인물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학생들께서는 불법 유인물을 발견하는 즉시 교목실로 연락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학생 여러분에게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단 먼저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신 오세훈 전 서울시장님께 감사의 박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시간이 좀 늦었지만 중요한 광고들 몇 개 더 드리겠습니다. 교무팀 광고입니다. 학사제도 및 성적 분석 자료 설명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시는 오늘 12시 정오부터 본관 602호에서 진행됩니다. 재학생 선착순 80분께는 햄버거와 음료수를 제공해 드리니까 그 점심 식사를 거기서 하시면서 들으시면은 학사 정보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 복수 전공, 이제 다른 학교 학점 교류 등 중요한 내용들을 그곳에서 정확하게 전달받으시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설명에 많은 학우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제2의 학생 참여회의가 오늘 5시 반 대학원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네. 우리 학우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불만이 아닌 학교를 위한 건강하고 정직한 그런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많은 학우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앉아서 구호대창 하시겠습니다. 2016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한세에서 시작하여 세계로 가자. 3교시 체프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